이항영의 월간입니다. 미증시를 화려하게 달고 소식들 전해드릴게요. 이항영 위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먼저 화면으로 인사이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CPI 쇼크 털고 반등 시도입니다. 오늘은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반등 확실히 나타냈죠. 위원님, 월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주시장이 다행스럽게도 어저께 급락세에서 일단은 좀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하루 만에 3대 지수뿐만 아니라 러셀 2000까지 광범위하게 반등에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어저께 급등해서 오늘 뭐 많이 하락한 건 아니지만 일단 소폭 진정됐죠. 시카고 연방은행인 오스틴 굴비스비 총장이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는 여전하고 2% 도달 이전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상당히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도 분명히 시장에서 일단은 의미 있게 작용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미국 시장이 이렇게 그 조정이 깊지 않고 하루 이틀 쉬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시도가 계속되는 것은 누가 뭐래도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그 가죽 기본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애틀랜타 연방은행에서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창에다가요 인터넷에서 GDP 나오라고 치면 바로 보이는 화면에 있는데요. 저도 뭐 같은 걸 보는 겁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3.4로 일단 전망되고 있거든요. 놀라운 수치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웬만한 이머징 국가보다 더 좋은 경제 성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분기 실적 추정치라든가요. 2024년 연간 실적 전망이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지난 주말까지요. 총 67%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 4분의 3이요. 기대 이상의 이익을 발표했고요. 65%는 기대 이상의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이익은 당초 초반에는 마이너스까지 갔었지만 지금 2.9%로 상향됐거든요. 작년 12월 말 당시는 1.5%였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다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 전망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상향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분기는 4.0입니다. 지금 전망이요. 증가율입니다. 2분기는 9.1%. 3분기는 8.0%, 4분기는 물론 기저효과가 있다고는 치더라도 17.7%까지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연간 10.9%로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이 상향되는 곳에서 여러분 사업도 하셔야 되고 돈도 멀리 기여 있는 거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무조건 맘 놓고 이런 조정이 바로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저는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러운 수준이 분명합니다.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은요. 20.3배입니다. 그러니까 20배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올해 이익을 갖고 그 회사의 주가를 찾으려 그러면 20년이 걸린다는 거 엄청난 비싼 겁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되겠고요. 그림은 25년간의 이런 예상 PR 추이를 보이겠는데요. 참고로 그냥 5년 평균은 18.9배, 10년 평균은 17.7배, 이런 등등해서 20년 평균은 15.6배였기 때문에 상당히 과거보다 많이 높아져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미국 시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통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런 통계가 워낙 오랫동안 진행되고 그런 것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분석이 스터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통계가 물론 과거의 통계가 미래를 증명하지 못하지만요. 분명히 우리가 의미 있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나 지금 부담스럽다는 것인데요. 화면 보여지는 것이 이겁니다. 1928년 이후 즉 S&P 500이 이제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월을 한 달을 두 번으로 나눕니다. 1일부터 14일까지, 15일부터 후반까지.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면 24번이 1년 동안에 우리가 그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데요. 가장 안 좋은 수익률이 바로 2월 하반기입니다. 2월 하반기가 그림 보시면 제일 오른쪽 하단에 있죠. 평균적으로 1%가 약간 넘는 수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상반기는 1년 24번 중에 거의 한 10번 정도 될 정도로 좋았던 것에 비해서 하반기는 좀 안 좋았다는 것이 되겠고요. 이걸 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한 50년이요. 50년 이어도 70년인데요. 70년의 역사를 보더라도 2월 15일부터 좀 하반기까지는 2월 말까지는 좀 재미없었던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물론 통계고 저도 이런 통계가 맞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요. 이런 통계가 과거에 보면 상당히 계절적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미 있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다고 해서 주식을 팔자 이런 것이 아니라 무리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이제 2월에 이제 막바지 중후반에는 좀 좋지 못한 주가 상황을
전통적으로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2월 증시는 그렇게 좋은 계절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팔아라 이런 뜻은 아니고 좀 조심하면서 가자라는 분석을 해줬고요. 그리고 미증시가 이렇게 하락이 지속되지 않고 하락을 하더라도 하루 만에 다시 일어나는 점, 이 점을 좀 의미 있게 봤습니다. 기본으로 좀 돌아가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3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를 살펴보시죠. 테슬라의 2024 힘든 출발입니다. 정말 테슬라가 M7에서 이제 뭐 제외되어야 된다라는 뭐 말까지 돌던데 그래서일까요? 지금 월가에서는 테슬라를 대체할 기업 찾기에 굉장히 분주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은 이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그 7에서 뭐 매그 4다 아니면 3개다. 그래서 M&M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아니면 매그 4다 아니면 오썸 4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매그 7이란 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설명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테슬라는 이제 빠지고 그럼 나머지가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3개 정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연초 대비 테슬라는 26% 하락했고요. 시가총액 지금 12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S&P 500 기업 중에서요. 총 29개 기업의 이익 규모가 테슬라가 더 이익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보다 주가는 떨어지지만 시가총액이 작지만 19개에서 20 정확히 보면 28개의 기업이 테슬라보다 더 이익을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은 더 많이 버는데 시가총액이 적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럼 향후 전망 어떠냐는 거죠. 향후 12개월간요. 테슬라 대비 지금 현재 시가총액도 크고 이익 규모도 큰 기업은 딱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가총액도 지금 테슬라 대비 크고 이익 규모도 지금 테슬라로 돈을 더 많이 버는 기업이 3개 있다는 것인데요. 그 3개 중에서 하나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벅시웨이, 해서웨이 그리고 브로드컴, 일라이릴리입니다. 앞선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미국 S&P 500의 탑 10 중에서의 시가총액 변이가 아주 극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간발의 차이로 엔비디아가 드디어 3위로 올라섰습니다. 알파벳을 밀어 올려놨는데요. 또 하나 일라일리도 재작년에서 30위 바깥에 50위권에 있던 건데 이게 작년에 하면서 올해 지금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일라일리랑 벅시웨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튼 그런 것들이 이 3개의 기업이 테슬라보다 지금 시가총액이 더 커져 있던데요. 벅시웨이는 워낙 잘 아시다시피 뭐 대표적인 기업이고 우량한 기업들은 다 들어가 있는 기업입니다. $400 돌파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브로드컴은 작년 4분기 이후 정말 급속하게 주가가 올라갔고 역시 AI에 대한 기대감이 뭉쳐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일라릴리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지만 결국 체지방에 대한 감소 이런 걸 노보노디스크와 더불어서 지금 세상을 뒤집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이 3개가 바로 시가총액도 크고 이 규모도 훨씬 테슬라보다 크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가 결국 매그 7에 합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테슬라를 대체할 3가지 기업들 아무래도 좀 주목이 될 만합니다. 살펴봤고요. 엔비디아가 오늘 장중에 알파벳까지 제치고 시총 3위에 잠깐 올라섰다는 것도 좀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좀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여행 계획 있으세요? 이제 에어비앤비도 AI 효과를 좀 집어넣어야 된다. 자, 여기에서의 효과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에어비앤비가 어저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시간 내에서 바로 올랐다가 내려갔다 뭐 정신없는 움직임, 변동성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시간에서는 1% 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 한 22.2억이 나왔고요. 전망이 21.6억이었기 때문에 더 좋게 나왔고요. 주당 이익은 0.65달러가 예상됐는데 0.5달러로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논란이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영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태리 당국과의 결국 세금 이슈로 그동안에 분쟁이 있었는데 결국 세금 내는 거로 합의를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주가락을 뭐 그 이계 감소 때문에 적자 이런 것 때문에 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약간 정확한 표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 수치 몇 가지 좀 확인해 드렸습니다. 총 부킹입니다. 총 부킹이란 거는 쉽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그 호스트라는 사람한테 주는 돈이 있고 실제로 그 에어비앤비가 가져가는 돈이 있는데 그 토탈 금액입니다. 토탈 금액도 예상보다 더 높았고요. 에비타 같은 경우도 훨씬 좋았습니다. 예약 숙박, 총 부킹 숙박 일자가 3개월 동안에요. 9,880만 건. 그러니까 그
우리가 3박 4일 할 때 3박 이런 걸 포함해서 하는 것인데요. 3개월 동안 거의 1억 나이스래. 1억 뷰에 1억 박이란 게 났다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이게 전년 대비 12%가 나왔고요. 문제는 1분기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그럼 이게 왜 주가가 왜 떨어졌냐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미국 그 기업들의 정확한 솔직한 그런 CEO의 의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브라이언 체스키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좋아하시는 분 많은데요. 글로벌 여행 수요는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얘기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다만 작년 4분기 같은 고성장이 금년 1분기에는 이루어지긴 쉽지 않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 4분기에는 워낙 기저효과, 그러니까 그 재작년 대비 보복 여행이 작년 하반기에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고 이런 성장세는 좀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가에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수치도 높았지만 스스로가 성장세가 예전같이 그런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라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그거 갖고 주가는 조금 밀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팬데믹 이후에 고성장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핵심 사업을 그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에어비앤비에 다시 한번 재창조의 시기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AI를 접목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맞춤형 여행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여행을 가시기 위해서는 수많은 분들이 단체 여행하시는 분도 있고 여행사를 통해서 패키지 하시는 분도 있겠고요. 혼자 이것저것 찾아서 자유여행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상당히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직접 하다 보면. 근데 AI를 통해서 맞춤형 AI를 개별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이거 듣고 이거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앞으로도 확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투자 의견 보면 DA 데이비슨에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리기는 했지만 향후 내렸지만 오히려 목표 주가는 5곳이나 올려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워낙 좋은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버가요. 뭐 비슷한 여행이니까 여행 가시면 에어비앤비도 하고 우버 영어도 모르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모르더라도 우버 하나 갖고 다 택시 타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70억 달러의 자사주로 사상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 오늘 주가는 13%인가요? 급등하는 요인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어비앤비의 실적 발표 살펴봤습니다. 자, S&P 500 지수가 다시 5,00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사상 최고치의 또 돌파 흐름을 계속 이뤄낼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 과매수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고, 그러면 그 종목들 좀 조심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네, 그 한국 주식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 방송 시청자분들 보시면. 그럼 이제 전문가분들이 저희도 많이 저희 방송에서 출연하시지만 기술적 지표를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차트 분석을 많이 하는데요. 미국 주식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차트 분석을 해서 했다 그러면 이미 주식은 과열돼 있고 이미 주식은 다 팔았을 수밖에 없고요. 좀 떨어진 거 사다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어떤 실적 위주로 보셔야 되겠고요. 보조 지표는 극히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보조 지표 중에서 미국에서 그나마 좀 보는 거가 RSI는 좀 장기적으로 보는데요. RSI라는 건 쉽게 해서 상대 강도 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기준은 70 이상이 넘어가면 약간 과매수돼 있다는 얘기를 판단하고요. 오히려 반대로 30 이하면 과매도 돼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70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판다 이런 것이 아니겠고요. 매도 신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매수, 그러니까 갑자기 매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특히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될 것이 미국은 종목별로도 레버리지를 주는 상품들이 꽤 많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요. 레버리지 매수를 자제하라는 것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무리 RSI가 높더라도 이익점만 계속 사용되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너무 지나치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한 발짝 물러설 필요도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70 이상이 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일라릴리라든가 월트 디즈니, 엔비디아, 올스테이트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워낙 좋고 저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 일라릴리, 엔비디아, 뭐 최근에 디즈니까지, 애플비까지 워낙 급등한 거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무리해서 절대로 레버리지에서 매매하거나 이런 것들 지금 갑자기 한 번에 안 하시던 거를 갑자기 다른 A라인 주식을 팔아갖고 전부 뭐 디즈니나 엔비디아를 갑자기 올인하는 이런 전략은 나중에 낭패 볼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항용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